무서운 꿈, 끔찍한 꿈을 꾸었다. 아빠가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혼자 배를 잡고 깔깔깔 웃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 쳤다. 아빠는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내게 말했다. 궁금했었단 말이지. 그리고 아빠는 부엌칼을 가져와 나를 난도질했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참혹하게 죽는 내 모습을 보니 너무나 끔찍했다. 꿈에서 깼다.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 너무나 생생하고 무서웠던 꿈. 나는 진정하기 위해 화장실을 가려는데 아빠와 마주쳤다. 아빠는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많이 아팠니? 꿈속의 할머니. 며칠째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내용은 대수롭지 않다. 생전 처음 보는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진수성찬을 차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이다. 며칠 뒤 나는 친할머니를 만났고 꿈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그러자 할머니는 표정을 굳히며 말씀하셨다. 그 할마시간이 보고 어디 가자고 하면 어딘가에 머리를 세게 박아 버리거라. 그 이후로도 다정한 할머니 꿈을 꾸었다. 언제나 나를 위한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할머니는 내게 갈 곳이 있다며 따라오라고 했다. 친할머니에게 들은 바가 있기 당연히 거절했다. 그러자 다정한 할머니는 표정을 험악하게 구기곤 억지로 나를 끌고 가기 시작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 건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다. 꿈속의 할머니. 친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난 나는 머리를 찌를 수 있는 곳이 나타날 때마다 머리를 디밀었지만 험악한 할머니는 나를 저지하며 년이 누가 할매다 그리 하다 가드나? 라며 욕정을 내면서 나를 방해했다. 그렇게 끌려가며 옥신각신하던 중 나는 가까스로 머리를 박았고 꿈의 세계에서 무사히 현실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꿈을 꾸지 않았다. 문제는 친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언제나 구석에 자리를 잡으신 채 무언가의 눈치를 살피고 이따금씩 발작하듯이 소리치셨다. 아니다. 그거 내가 가리키 준 거 아니다. 심령적인 것과는 관계없지만 어릴 적 무서웠던 이야기다. 나는 저녁을 먹고 놀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가 나서 당시 10살 무렵이었던 나는 현관으로 나섰다. 부모님은 맞벌이였기에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나, 어린 동생뿐이었다. 흐린 유리 너머 여자 같은 실루엣이 보였다. 근처 사람인가 싶어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 들어선 것은 처음 보는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이 책을 사줘. 10,000원이야. 라며 눈앞에 낡은 책을 드밀었다. 할아버지가 누가 왔니? 하며 현관으로 오자 할머니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이 책을 사줘. 10,000원이야. 이런 낡은 책을 10,000원이나 주고 사라고?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불신감이 표정으로 드러나고 있었을 터였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았네. 여기 10,000원이야. 라며 할머니에게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넸다. 빙긋 웃는 할머니의 얼굴은 어쩐지 몹시 기분 나빴다. 할머니는 잘 됐구만. 이걸로 붉은 여우는 안 나올 거야. 라고 말하고는 가버렸다. 낡은 책은 그저 흔해 빠진 추리소설이었다. 왜 이런 책에 10,000원이나 낸 것인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안 내면 큰일 난단다. 붉은 여우라는 건 옛날부터 방화범을 가리키는 말이야. 즉 10,000원을 내지 않으면 방화범이 집에 불을 지를 거라는 협박이었던 것이다. 10년 전 제가 겪은 일입니다. 너무도 생생하고 기분 좋지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예전부터 꿈속에서 버스를 타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믿습니다. 여름의 어느 날 주말, 나른하고 더워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6살 아들과 손을 잡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는 노인 몇 분만 계시더군요. 버스는 출발하여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고 가파른 언덕의 꼭대기에는 터널이 있더군요. 터널 바로 앞에서 버스가 서고 손님이 탔습니다. 젊은 남자와 중년의 남자. 두 사람들을 보고 있는 사이 우리 아이가 제 손을 놓고 내려버린 겁니다.
저도 따라 내리려 했지만 버스 문은 닫히고 출발하더군요. 아무리 내려달라 소리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중턱쯤 갔을 때 버스가 서고 문이 열리더군요. 어린아들 걱정에 정신없이 버스에서 내려왔던 길을 따라 달려갔습니다. 정신없이 달려 정상의 터널을 지나니 산 아래로 마을이 보이더군요. 꼭 검은색 도화지에 구멍이 난 것처럼 주위는 깜깜하고 마을만 동그랗게 보였습니다.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너무도 생생해서 아들부터 찾았네요. 꿈이었던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다니 소름이 돋더군요. 10분 후인가? 다목적실에서 물건을 꺼내오려고 들어간 순간 뭔가에 미끄러져 뒤로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완전히 공중에 떴다 떨어졌는데 순간적으로 손을 짚어 머리로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이 꿈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만약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타고 갔다면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철길의 소녀.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노부부가 겪은 일이야. 그 마을엔 기찻길이 하나 있는데 급할 땐 기찻길을 가로질러 넘어가기도 해. 해가 떨어지면 일을 끝내기로 약속을 하신 할머니께선 밭일을 하러 가신 거야. 밭을 매기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흘렀을 때였어. 이 넓은 곳을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아가, 방에 놀러 왔니? 놀러 온 건 아니고요. 엄마가 끌고 왔어요. 피해봤자 곧 찾긴 하겠지만 실은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맨날 안 아프게 해준다면서 무당을 부른다니까요. 소녀는 울분을 토해내듯 말을 건네었다고 해. 네가 아직 잘 몰라도 너그 엄마 지극정성이 니를 낫게 한 기다. 맞아요. 참, 할머니, 혹시나 저희 엄마를 만나도 못 본 척 하셔야 해요. 철길의 소녀. 그때 할머니 휴대폰에서 전화가 울렸다. 할아버지가 그만 돌아오라고 한 전화였다. 통화를 받는 그 짧은 순간 꼬마아이는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해도 금세 떨어졌다. 할머니가 일을 마무리하려던 그 순간 도와주세요. 그곳을 쳐다보니 꼬마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불쑥 나타났다. 여자는 자신의 아이가 놀다가 철로에 발이 끼어버려서 못 빼고 있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했다. 그 있잖아. 사람을 말로 정신없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할머니 손을 이끌고 다짜고짜 기찻길로 데려가더라는 거야. 아이고, 이거 우짜면 좋노. 기찻길에 들어서자 멀리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됐어. 할머니는 곧장 아이에게로 달려갔대. 아이의 발은 철사에 칭칭 감긴 채 철로에 묶여 있었대. 철길의 소녀. 그때 어디선가 당신 거기 있나? 할머니를 찾아오셨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소리를 듣고 기찻길로 올라오셨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철로 위에 계신 할머니를 발견했대. 거서 뭐 하나? 기차 온다. 나와라 퍼뜩. 할아버지는 온몸을 다해 철로 위에 할머니를 밀쳐냈어. 다행히 할아버지 덕분에 두 분 다 무사하긴 했지만 할머니는 그때까지도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아이를 걱정했대. 하지만 할머니의 손엔 나무 넝쿨만 있었대. 할머니는 그제서야 알게 된 거야. 자신이 귀신에 홀렸었다는 걸.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할아버지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 할아버지가 귀신에 홀린 이야기를 믿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도 그 귀신을 기찻길에서 봤다는 거야. 기차가 오고 있을 때 할머니 옆에 딱 붙어서는 기차의 불빛을 가리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고는 웃으며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다더라고. 어둠 속에 무언가. 집에 오자마자 처음 듣는 여자 목소리로 작은 방에서 다급히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여긴 18층인데 나는 혼자 살아서 집엔 아무도 없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살며시 작은 방의 문을 열었다. 그 소리는 로봇 청소기가 뒤집어져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였다. 한 신사가 붉은 버튼이 있는 상자를 들고 허름한 집에 방문했다. 신사는 온화하게 남자에게 말했다. 버튼을 누르면 어디 있는지 모를 사람이 죽습니다. 대신 당신에게 100만 달러를 드립니다. 신사는 돈이 가득 든 상자를 보여주었다. 남자가 주저하자 신사는 3일 후 오겠다 말하며 상자를 두고 떠나갔다. 고민을 거듭한 남자는 마지막 날 붉은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신사가 나타나 남자에게 100만 달러를 주고 붉은 버튼이 달린 상자를 가져갔다. 떠나려는 신사에게 진짜 누군가 죽었냐고 물었다. 어젯밤 아주 먼 곳
당신이 모르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남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애써 현실을 무시하려 했다. 그러다 문득 든 한 가지 생각. 이제 그 상자는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러자 신사는 소름 끼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을 모르는 먼 곳에 누군가에게 줄 겁니다. 이제 당신 차례.